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앓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A씨의 아내는 미신을 맹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에는 점집에 가서 새해 운세를 보곤 하는데요. 새해 운세를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그 이야기에 심취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무속인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A씨는 그 점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요. 무속인이 맞다면 맞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요. 부적을 쓰니 굿을 하니 하면서 상당한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미신을 맹신하고 무속인의 얘기를 그렇게 계속 들으려고 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해가 되면 그 새해 운세 알아보기 위해서 철학관이나 점집 찾으시는 분들은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A씨 아내분은 정도가 좀 지나쳐 보여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건가요, 선생님? 네,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할수록 더 이제 좀 지나칠 정도로 뭔가 맹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각 가정마다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 같은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끔 봅니다. 네. 이해년 한 해 개운의 기운은 어떤가, 애정운은 어떤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꼭 토정 비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일간 스포츠 같은 거에 보면 아니면 과거에는 주간지 같은 데 보면 아니면 또 월간지에 보면 월 운세가 나오고 맞아요. 주간 운세가 나오고 오늘의 운세 네네 이런 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재미삼아라고 해야 할까요? 참고하는 수준이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속인이 본인의 운세를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운명론적인 거를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토정 비결을 본다 아니면 뭐 오늘의 운세를 본다 이러면 그걸 통해서 얻는 건 뭐냐면요. 뭘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한 번 더 뭘 좀 짚어봐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오늘은 좀 차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뭐 물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거나 재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자기를 조금 다독이는 입장이면 괜찮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 심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맹목적인 부분으로 의존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아주 송두리째 자기의 그 부분을 던져버리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러다 보면 자기의 역량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늘리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조금 더 이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조금 본 적이 있었는데 매해 보면 볼수록 그냥 본전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뭐 좋지만 나쁜 얘기는 또 괜히 불안하고 해서 이게 또 다 맞았던 적도 없었고요. 너무 의존하는 건 사실 좀 중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남편분 참 답답해 보이는데 뭐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는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과 한 분은 주도적인 사람. 예. 그런데 이제 맹신도 의존성에서 이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물어보지 않고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을 운세에 좀 맡겨버리고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또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가면 내가 마음이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할 것 같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아내의 불안 심리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불안 심리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아내하고. 당신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좀 아내의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해보는 것부터 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당신은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네. 다그치는 거는 안 되고요. 다그치기보다는 불안 심리의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그 원인이 좀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될 수 있을까 네. 이걸 고민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아내의 자아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네. 약한 자아나 아니면 상처난 자존감 이런 거를 좀 보살피면서 감싸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이 전화 연결이 됐는데 네.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눈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네. 아침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도 눈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저도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신이 있어요. 근데 네. 신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그거였습니다. 그 신이시여, 이제 제 기도예요. 네. 신이시여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뜻대로 하소서 저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의 뜻에서 저는 의미를 찾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 운명 내지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네.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모르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 역할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만 우리의 몫인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어떤 결과가 있을 때도 신께서 이게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의미를 주는구나. 어떤 여기에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뭔가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거죠. 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네요. 네,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네. 진짜 이렇게 새 운세를 보는 것 정도는 사실 애교입니다. 이렇게. 근데 굿을 하고 부적을 하고 너무너무 맹신을 하다 보면 남편분께서는 당연히 좀 이해를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내분이 왜 불안한지, 그 불안한 심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우선 들어주신다면 아내분도 하나씩 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좀 고쳐질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왜냐하면 네. 현실이 안정이 되고 불안 심리가 많이 없어지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맹신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개척해 나간다면 이런 것들에 꼭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원장님 운전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